그 처음에 그 일반각과 삼각함수라는 게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 근데 큰 덩어리가 좀 끝났고 처음에 보면은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나와. 요거에 대해 잠깐만 얘기할게. 봐봐. 우리 각이라고 하는 거 있지? 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생긴 도형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O라고 잡고 여기를 X, 요 Y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정식 명칭이 뭐냐면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생긴 도형. 그치? 도형을 각이라고 그래, 도형.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게 60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 각이 60도다 막 이런 표현 많이 썼지?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지. 그치? 각은 뭐냐면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 생긴 도형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각이 60도가 아니라 각의 크기가 60도인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기 봅시다. 이럴 때 우리 용어 정리 먼저 할 건데, 용어 정리. 지금 얘 있지, 얘.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작이 되는 선이잖아. 시작이 되는 선이니까 요 놈을 시초선이라고 해. 시초선. 그치?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을 재니까. 그럴 때 얘는 뭐냐면 이제 움직이는 막대기야. 얘가 이렇게 막 움직일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동경이라는 표현을 써. 그치? 한문인데 움직이는 막대기라는 얘기야. 움직이는 막대기. 그치? 그치? 얘가 바로 동경이야. 동경.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중3 때에는 그냥 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삼각형에서만 따졌잖아. 그렇지 않니? 뭐 180도 넘어가는 각은 생각도 못 해갖고.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 새로운 게 등장하는데 각에 있어서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방향이 등장하고 양의 개념이 총양이지. 총양이라는 개념이 등장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와서 60도도 플러스 60도가 있고 마이너스 60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양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니? 지구 자전 방향이지. 지구 자전 방향이 바로 수학에서의 양의 방향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쪽 방향이 바로 양의 방향이지. 이쪽이 양의 방향이고 이쪽으로 가는 거를 음의 방향이라고 그래. 그치? 우리가 사분면 이름을 붙일 때도 항상 1, 2, 3, 4 이렇게 하잖아. 요쪽 방향이 수학에서의 양의 방향. 그 반대 방향이 음의 방향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 120도, 180도, 아무리 커봤자 180도, 뭐 30도, 60도 이런 것만 다루다가 이제는 뭐냐면 각이 엄청 커지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따진다는 거지. 뭐 760도 이런 거. 그렇지? 이런 것도 근데 따져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130페이지 가볼게. 그렇지? 처음에 나오는 게 반직선 두 개가 만나지. 그치? 두 개가 만나 생긴 도형을 각이라고 하고 지금 그 기준점이 되는 거. 얘를 시초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얘를 움직이는 막대기 동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쪽 방향이 수학에서의 양의 방향, 이쪽 방향이 수학에서 음의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 총량의 개념이 등장할 것이다. 여기까지. 그럴 때 이제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내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 어떤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났어, 얘들아. 두 개의 반직선이 딱 만나가지고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났어. 그랬을 때 요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룬 각의 크기가 만약에 딱 45도야. 그치? 그럼 내가 요 각을 세타라고 이름 붙여볼 건데 이 세타가 우리가 딱 45도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문제야. 단정할 수 있을까 이거지.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않아. 봐봐. 얘가 시초선이라고 그랬지? 얘가 움직이는 막대기야. 움직이는 막대기 동경인데 얘가 처음에 여기 출발해가지고 이만큼 움직였잖아? 근데 케이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봐봐. 여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가다가 딱 멈췄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도 있니? 한 바퀴 돌고 더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도 있어. 동경이 음의 방향으로 돌다가 여기서 딱 멈췄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있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동경이 딱 여기 멈췄어. 그때의 각 세타를 우리가 45도라고 딱 잘라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 할 거니까 각의 방향과 총량의 개념이 들어갔어. 수없이 많은 케이스가 있어. 걔를 한 방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일반화시키는 방법. 그게 바로 일반각인데 최후에 지금 이루는 각이 45도잖아?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다 설명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쓰면 설명이 가능해. 여기다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이런 식으로 적잖아? n이 정수라고 해볼게. 그러면 모든 케이스가 다 설명이 돼. 봐봐. n이 0이라고 봅시다. n이 0이면 세타가 지금 몇 도야? 45도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45도 올라갔다 이 얘기야.
그럼 n이 1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n이 1이면 360도 돌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45도 더 갔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n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떤 경우니? n이 마이너스 1이면 뒤로 한 바퀴 돌았다가 이게 음의 방향이야. 뒤로 한 바퀴 돌고 다시 방향 틀어서 양의 방향으로 45도 올라갔다 이 얘기지. 모든 수많은 케이스들이 다 설명이 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요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치?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그래. 각을 일반화시킨다는 얘기야. 시초선과 동경의 최후의 모습이 딱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루는 각. 그걸 그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걔를 일반화시키는 거지. 그게 일반각이다 이거지. 되겠니? 거기 봐봐. 그래서 130페이지 가보시면은 어떤 두 개의 시초선이 존재하고 그 다음 동경이 있을 때 걔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했어. 그러면 수많은 케이스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지? 왜냐면 그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각에 있어서 방향과 양의 개념을 도입했어. 방향도 존재하고 이제 각에 엄청나게 큰 양도 가능해. 그러면 그 수많은 케이스들을 표현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360도 곱하기 n만 붙여주면 된다. 중요한 건 n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그치? 정수만 가능해. 정수만. 얘를 일반각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4분면의 각이라는 제목이 나와. 봐봐. 4분면의 각. 4분면의 각. 여기 나오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4분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2, 3, 4분면이지. 여기를 우리가 1,4분면, 여기를 2, 4, 여기 3, 4, 4, 4 이렇게 이름 붙이지? 그러면 얘를 시초선으로 삼아 볼게. 그럼 동경이 만약에 딱 여기 위치했어. 그치? 동경이 딱 여기 위치했어. 그때 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잡을게. 그러면 이 세타는 얘가 동경이 1,4분면에서 멈추려면은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일반각을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지. 동경의 최후의 지금 위치가 여기야. 그러면 세타는 반드시 0도에서 90도 사이야? 그렇지 않아. 왜냐면 봐봐. 여기서 수많은 케이스가 있잖아. 한 바퀴 돌고 여기서 멈췄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4분면의 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거든. 표현하는 방법은 뭐만 붙이면 된다고? 360도 곱하기 여기다 n만 이렇게 붙여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케이스들이 다 설명이 된다 이거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 그치? 1,4분면의 각을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 이거야. 여기서 n은 뭐가 된다? 정수. 그렇지? 그럼 n이 1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n이 1이면 한 바퀴 돌고 360도 돌고 세타만큼 더 갔다는 얘기고 0도. 그치? 0도일 땐 여기고 90도일 땐 여기잖아. 요 사이에 있다. 이런 의미지. 그래서 거기 3번 보시면 4분면의 각이란 제목으로 돼 있고 거기 그 바로 박스 밑에 볼까? 밑에 보시면 설명이라는 거 보이니? 세타가 이제 1,4분면의 각을 이제부터 어떻게 표현할 거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에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알겠니? 어렵지 않잖아.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할 방법은 뭐만 붙이면 돼? 360도 곱하기 n 요거만 붙여주시면 이제 모든 케이스들이 다 설명이 된다 이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3분면의 각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나와. 얘가 내신에 우선 하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암기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워. 거기 봐봐.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봐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볼게. 두 개의 동경이 있어. 위치 관계야. 그러면 요거는 암기를 하기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만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 봅시다. 일치할 때 볼게. 일치할 때. 일치할 때. 두 개 동경이 있어. 봐봐. 두 동경이 최후의 모습이 일치하는 거야. 여기가 시초선이라고 그랬지 얘들아? 여기가 시초선인데 하나 동경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야. 여기서 멈췄어. 그치? 그럼 각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재? 시초선부터 이렇게 재잖아. 이게 양의 방향. 이거를 알파라고 해볼게. 그치? 이때의 각. 그럴 때 베타란 애도 얘랑 딱 동경이 일치해. 겹치는 거야. 얘를 베타라고 해볼게. 그치? 그러면 얘가 만약에 30도면 얘도 몇 도란 얘기야? 요게 30도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두 동경의 위치관 계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야. 두 개의 각이 존재할 건데 두 개의 각을 더할 것인지 두 개의 각을 뺄 것인지 얘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치?
결정을 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 어떻게 결정하면 되냐면 얘가 30도면 얘 30도지. 그러면 30도하고 30도를 더했을 때 이쁜이 뺐을 때 이쁜 각이 나오니. 이쁜 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수각들 있잖아. 180도, 90도, 360도 이런 걸 의미해. 30도, 30도는 뭐 하고 싶니? 빼고 싶지 않아? 뺄 때 뭐가 나와? 0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두 동경의 위치관계 중에서 지금 이렇게 두 동경 일치할 때에는 두 각을 빼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을 때 30도, 30도니까 뭐가 나와? 0도가 나오지? 0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각각이 지금 몇 바퀴를 돌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지 모르잖아 전혀. 그러니까 여기다 뭐만 붙이면 되냐면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붙여주자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겠니? 일치할 때는 이런 관계 성립이 돼.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는 일직선 반대 방향. 얘는 내신 수능할 거 없이 얘가 하나가 나온단 말이야. 봐봐. 그럼 두 동경이 있는데 일직선 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래. 그러면 알파 봅시다. 알파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시초선부터 우리 각을 잴 거니까 이게 지금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 일직선에서 방향 반대면 베타 어디 있어야 돼? 연장선 그어가지고 요게 되겠지. 각은 항상 어디서부터 재? 시초선부터 재야 돼.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쉬운 예를 들면 요게 30도면은 요거는 몇 도가 돼야 되니? 다시 한번. 요게 30도면은 막곡지각이니까 요게 30도지. 그러면 180에다 30도 더하면 210도잖아. 베타는 210도란 얘기지. 요게 30이고 요게 210도야. 그럼 두 각을 어떻게 했을 때 이뻐? 210도, 30도는 뺐을 때 이쁘잖아. 이쁜 각이라고 하는 건 180, 90, 360 나오는 것만 찾으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두 각을 빼야 돼. 지금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뺍시다. 큰 거를 여기도 베타 알파로 적을게. 똑같이 통일성 있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이거 지금 얘가 뭐가 되냐면 180도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지? 180도가 나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각각이 몇 바퀴를 돌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지 전혀 정보가 없어. 일반각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붙여준다 이 얘기야. 됐니? 그럼 세 번째 가볼게. 세 번째 y축 대칭, x축 대칭 봅시다.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x축에 대해 대칭 관계 있는 케이스야. 얘도 그림을 빨리 그려볼게. 그럼 하나의 동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알파야. 그럼 베타는 x축 대칭이니까 요런 식으로 나오겠지. 되니? 그럼 각은 당연히 어디서부터? 시초선부터 재일 거니까 요게 바로 베타 각이 될 거야. 우리는 항상 얘를 생각해야 돼. 얘가 30도면은 누가 30도니? 이걸로 접었으니까 요게 30도지. 요게 30도면 얘는 몇 도? 330도. 맞지? 다시 한번. 요게 30도면 얘가 30도거든? 접었으니까. 그럼 얘는 330도. 그럼 330과 30은 뭐 했을 때 이뻐? 더 했을 때 이쁘잖아. 얘는 더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요때는 알파와 베타를 더 해준다. 더 했을 때 얼마 나왔어? 360도가 나왔지? 그러니까 360도가 나오는데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붙여주자. 어차피 n은 정수기 때문에 얘는 360은 그냥 0으로 적어도 되지? 어차피 얘가 정수니까. 그렇지? 아니면 360 적어도 돼.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어차피 n이 정수기 때문에 똑같은 케이스지.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볼게. 옆에서 적어볼게. 4번. 4번은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y축 대칭 볼까? 두 동경이 y축에 대해 대칭 관계야. 그럼 얘도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y축 대칭 관계야. 그러면 하나의 동경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 다른 하나는 이거에 y축 대칭 관계 있으니까 y축 접은 거야.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 아니니? 그렇지?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베타가 될 것이고 알파는 요게 알파가 되겠지. 항상 시초선부터 우리 각을 잴 거야. 이렇게. 그럼 요게 60도라고 가정합시다. 요게 60도면 누가 60도니? y축을 접었으니까 얘가 60도인 거지. 얘가 60도면 요 베타 몇 도? 120도 맞아? 120도. 그럼 120과 60은 뭐 할래? 더해야 돼. 얘도 더해야 돼. 그래서 요때도 뭐냐면 두 개의 각을 더해 주셔야 돼. 더하면 얘는 180도가 나오는 특징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180도가 나오는데 얘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얘만 붙여주시면 된다. 내가 모든 애들한테 n이 정수다 이건 안 적었지? 이거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5번은 y는 x 대칭 봅시다.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관계에 존재해. yx 우선 표현해 볼게. yx는 요거지? y는 x 얘야. 그럼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 알파가 이런 식으로 돼. 그럼 요게 지금 알파가 될 거지. 그럼 베타는 이 선에 대해 대칭을 시켰어.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겠지, 이렇게. 그렇지 않니? 이 y는 x에 대해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일로 가잖아. 그래서 요게 베타가 될 건데, 이때는 y는 x 대칭이란 말이야, 얘들아. 요거 30도라고 생각해 볼까? 요게 30이면 누가 30이니? 요게 30인 거 동의하니? 얘가 30이면은 이거에 대해서 딱 접히잖아. 그럼 얘가 30이면 얘가 30이라는 얘기고, 그럼 베타가 몇 도가 되는 거야? 60. 맞아? 그럼 60과 30은 뭐 했을 때 이뻐? 더 했을 때 이쁘지. 얘도 더 해야 돼. 그래서 얘도 더 하는구나.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을 때 얼마가 나와? 얘는 90도가 나올 특징 있지? 얘도 마찬가지로 뭐만 붙여주자?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추가해주자. 해주겠니? 그럼 이거를 봐봐. 거기 131페이지 보면은 거기 쭈르륵 5가지 나와 있잖아. 이걸 외워봤자 이거 헷갈려서 어차피 까먹어.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돼? 빨리 그리면 돼, 우리가. 그렇지 않니? 머릿속으로 빨리 그리면 돼. X축 대칭이다? 그럼 요 동경 딱 그려놓고서 판단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한 문제 해볼게. 얘가 시험에 하나 나오기 때문에 필수의 3번을 먼저 봅시다. 봐봐. 필수의 3번을 먼저 볼게. 필수의 3번을 보시면 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지. 세타를 나타내는 거하고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일치. 필수의 3번 갑시다. 일치면 뭐 했어? 요거잖아. 30이면 30이야. 두 개를 뺐을 때 뭐가 나왔다? 0도가 나왔다. 그거 이용할 거잖아. 그러면 지금 5세타, 5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얘가 뭐가 나와야 돼? 0도가 나오면 돼. 그런데 360도 곱하기 n만 우리가 붙여주는 이유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지 모르니까 일반각 형태로 표현하는 거지. 그치? 이거 되겠지? 그러면 4세타가 요놈이니까 세타는 얼마가 되냐면 4로 나눠주시면 90도 곱하기 n이 되겠지. 여기서 n은 뭐다? 정수다. 근데 세타의 범위가 문제에 나와 있지? 어느 범위래? 0도에서. 0도에서 세타는 360도 사이에 있대. 그럼 요걸 만족한 세타 구해볼까? n이 정수니까 0은 못 들어가지. 등호 안 들어가니까 n이 1부터 가는 거지. 90도, 180도, 3 들어가면 270도. 요 3개 가능하네. 세타는 요 3개 나오지. 그거 할 수 있겠니? 그래서 거기 밑에 유제에 쭈르륵 나와 있잖아. 일직선 위 방향 반대. 얘를 일직선 위 방향 반대를 경우에 따라서는 내신 문제에서 이거를 원점 대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똑같은 내용이야. 일직선 방향 반대가 곧 원점 대칭이거든. 요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 유제들 한번 쭉 한번 다 해보시고, 우리 필수 예제 2번 한번 가볼게요. 그 앞에 있는 문제. 4부면의 각에 관한 거. 4부면의 각에 관한 필수 예제 2번을 봅시다. 2번 보시면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4분면을 구하라. 그러면 거기 세타가 1사분면에 있대, 얘들아. 그럼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래? 0도에서 90도 표현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지, 이제. 그렇잖아. 어떤 동경이 1사분면에 떡하니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 이 각 세타가 0도에서 90도 사이 있다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어. 몇 바퀴를 돌았는지, 그지? 어느 방향에 돌았는지 전혀 모른다는 말이지. 걔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360도 곱하기 n만 붙여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어야 되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얘보다는 크면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보다는 작다. 요게 바로 뭐냐면 1사분면의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랬을 때 3분의 세타를 구하래. 3분의 세타. 양변을 3으로 나눠라 이거지. 양변을 3으로 나눕시다. 그럼 3분의 세타.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3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120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0이 될 것이고, 3으로 나누시면 여기 120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30이 되겠지. 3으로 나눴어. n은 정수야. 현재. 그럼 n은 정수니까 이 값을 한번 실제로 한번 넣어볼게. 이거는 항상, 이런 문제는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 순환성이
순환한단 말이야. 순환성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3개만 해보면 돼. 그치? 3분의 세트 할 땐 3개 해보면 되고, 2분의 세트 할 땐 2개 해보면 되고, 4분의 세트 할 땐 4개 해보면 돼. 그러면 n이 0일 때 봅시다, 얘들아. n이 0이라고 봅시다. n이 0이면 죽지? 정수라고 했잖아. n이 0이면 0에서 30도니까 어느 쪽? 여기 언저리에서 그려지겠지. n이 1일 때 갑시다. n이 1이면 120도. 여기 얼마? 150도. 120에서 150이야. 그럼 120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150도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 나오겠지. 그 다음에 n이 2일 때 갑시다. n이 2가 되면은 240. n이 2면은 270 되니? 240에서 270이야. 240은 어디 있어? 여기 어딘가 있지. 270이 얘잖아. 여기지. 그럼 n이 3일 때 가볼까? n이 3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360도니까 다시 여기 나오잖아. 순환이 된다고. 여기 계속 반복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문제 가봐.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모두 고르래. 어디야? 1하고 2하고 3, 4분면. 4, 4분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얘는 주기가 반복된 주기가 나오는데 3분의 세타를 구하려면 3번 해보면 되는 거고, 4분의 세타 구하려면 4번 해보면 되는 거고, 그 주기가 반복된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일반각.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되더라,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 이걸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각을 더할 것이냐 뺄 것이냐 문제가 남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인 호도법을 가볼게. 삼각함수 앞부분에서 호도법이 가장 중요하지. 호도법. 그럼 호도법이라는 개념 살짝 얘기할게, 얘들아. 그럼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줄임말 좋아하잖아? 얘는 뭐냐면 이거야. 호의 길이를 이용한 각도 계산법이야. 호도법.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때, 얘들아,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잖아. 뭐 했니? 사인에 30도 막 이런 거 공부했지. 그렇지? 근데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각은, 중학교 때는 삼각형에서 전제 조건이 삼각형 내부에서의 삼각 비를 구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각은 음수가 나올 수도 없고 180을 넘어가는 각도 나올 수가 없어, 애초에. 근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각을 통해서 음수각도 탄생을 시켰고, 그 다음에 180을 넘어가는 각도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얘를 이제 좌표축으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함수를 다루겠다는 거지. 이런 거 sin x 이런 걸 다루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 좌표 평면은 무슨 평면이라고 그래? 이거를 실수 평면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x는, 얘들아, 무슨 값이 들어가야 돼? 실수 값이 들어가야 돼. 실수값. 그럼 쉬운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가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너희들 분명히 내가 이거 물어보면 봐봐, 1 더하고 1kg이 같아? 다르잖아. 얘는 같은 1이니까 같은 거니? 아니야. 얘는 무게의 단위고 얘는 각도의 단위잖아. 다르지?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이제 얘를 뭐 할 거냐면, 좌표축을 가져오려면 여기 들어갈 x, 우리가 1도, 2도, 3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얘를 60분법이라고 그래. 우리 시계 60분 나누는 거 있지? 그치? 1도, 2도 한 바퀴 돌면은 360도 이렇게 하는 거. 그걸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 30도, 요 각도를 집어넣을 수 없잖아. 그럼 무슨 작업이 필요하니? 60분법을 뭐 하는 작업이 필요해? 실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여기다가는 누굴 집어넣어야 돼? 1, 2, 3 이런 실수를 집어넣어야지. 1도 이거 집어넣을 거야? 1kg 집어넣을 거니? 아니잖아. 일종의 약속이 필요해. 우리 숫자 1을, 실수 1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약속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바로 호도법인데, 봐. 그 호도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위원이 있어. 봐봐. 단위원을 봅시다. 일종의 약속이 필요해. 반지름이 R자리인 이런 원이 있다고 봅시다. 그렇지? 얘를 줄자 가지고 재볼게.
반지름 R. 여기다 딱 대봐. 그치? 호의 길이가 이 반지름과 딱 같아지는 순간이 여기 어딘가 존재하지 않을까? 요 길이가 뭐가 되는? 반지름 R이 되는 순간. 얘가 존재하지. 요 각도, 세타. 이 세타는 얘들아, 이 반지름의 길이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반지름이 얼마이든지 간에 항상 이때의 각도는 동일한 각도가 나와. 왜냐면 모든 어는 뭐니까? 닮았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딱 같아지는 순간이 존재하는데 그때의 각도 있지? 세타. 걔를 1로 약속한 거야. 1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1 맞거든? 1 맞는데 단위는 이거의 출신 성분이 뭐니까? 각도에서 오네잖아. 각도에서 오내다 보니까 이렇게 단위가 라디안. 그런데 얘는 생략이 가능해.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써.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1.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줄자로 재가지고 하잖아? 그럼 요 대략 값이 이게 대략 얼마 정도 나오냐면 대략 57도 정도 나와. 57도 정도. 점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대략적인 값도 알고 있어야 돼. 대략 숫자 1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7도 정도가 숫자 얼마야? 1로 약속이 된다 이 얘기지. 됐니? 그럼 봐봐. 이제 내가 한 번 더 해볼게. 그럼 줄자를 한 번 더 재가지고 한 번 더 갔어 이걸. 더 갔어 이렇게. 여기가 또 얼마가 되게끔 반지름 R이 되게끔 한 번 더 갔어. 그러면 요 값은 얼마가 되니? 그러면 요 각도는 당연히 2가 되겠지. 그럼 한 번 더 가볼까? 한 번 더 가면 여기서 이렇게 돼. 요게 다시 R이 되게끔 한 번 더 가면 요 값은 그러면 얼마? 요 값은 3이 되겠지? 3. 그렇지. 그랬을 때 봐봐. 우리가 평각이란 거 배웠잖아. 평각. 180도. 그러니까 얘를 3번 했을 때 거의 평각에 가까워지거든?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 여기 딱 180도를 그으면 여기 조금 찌꺼기가 남아. 그래서 걔를 실수를 하면 얘가 대략 값이 얼마냐면 0. 비율을 따지면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봐봐. 180도지. 180도. 180도. 180도는 대략 얼마가 되냐면 3.141592 막 이렇게 나가. 이거 뭐니? 파이. 원주율이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야. 180도는 대략 값이 얼마야? 3.14. 되겠어? 파이 라디안. 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하다. 어차피 안 써.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면 60분법을 사용을 하지 않아. 60분법 사용 안 해. 이제는 다 실수화를 하기 때문에 파이로 쓸 거야 우리가. 파이는 몇 도라고? 180도. 그럼 90도는 몇 파일까?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이제 그거 친숙해져야 돼. 60도는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막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그걸로 쓸 거야. 그래서 이게 호도법이야. 호도법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돼. 필요성은 뭐다? 실수화를 하는 거야. 실수하고 좌표적 가져올 거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60분법의 각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지. 여기다가 실수를 집어넣기 위함이야. 그래서 일종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지. 몇 도를 숫자 1로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약속인데 대략적인 값이 얼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7도 정도가 숫자 1로 약속이 된다. 우리는 딱 기억해야 될 게 이거야. 180도는 얼마다? 파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90도는 2분의 파이. 그치? 45도는 4분의 파이. 이렇게. 360도는 몇 파이? 2파이. 이제부터는 2파이로 쓸 거야. 60도는 3분의 파이지.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되고. 우리가 요거 항상 실수를 많이 하는데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봐봐. 6일 땐 3, 3일 땐 6이야. 호도법하고 60번법은 거꾸로 가. 6일 때는 3, 3일 때는 6. 항상. 60도는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이렇게. 됐니? 그래서 거기 135페이지 가봅시다. 거기 봐. 호도법이 나오지? 호도법의 정의 뭐였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존재하는데, 그때의 각을 뭐라고 한다? 1.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1. 숫자 1이고, 거기 그 박스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니? 대략 몇 도다? 57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의 대략 57도 정도가
숫자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기억할 거 뭐다? 파이 라디안, 파이가 180도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그럼 거기 밑에 보시면 1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호도법과 60도법의 관계 나오는데, 봐봐. 얘들아, 180도가 파이인 거 알고 있어. 그러면 1도는 얼마야? 양변을 1로 나누면 되지. 그치? 1도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다?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그 얘기야. 그래서 1 라디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1이야. 숫자 1. 숫자 1은 8분의 180. 얘는 지금 3.24잖아.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숫자 1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그래서 1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1은 뭐냐면 파이분의 180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건데, 뭔가 우리가 이걸로 다 그냥 풀지. 180도가 파이가 기준점이 될 거니까.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이게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이제 뭐냐면 호도법으로 할 거야. 그래서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필수예제 4번. 필수예제 4번 보시면 60분법하고 호도법이지? 4번 가볼게. 옳지 않은 것. 1번. 75도가 12분의 5파이냐 이랬어. 그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려면 우리가 파이는 180도인 거 알고 있잖아. 파이는 180도라고 그랬지? 여기다 180 집어넣어봐. 약분하면 얼마니 이거? 15니? 15에다가 맞네. 가봐. 1번 맞지? 그 다음에 2번 가볼게. 2번은 160도지. 160도가 지금 5분의 4파이냐 물어봤어. 파이는 180도라고 그랬어. 180 집어넣으시면 약분하면 얼마니? 36이지. 36 곱하기 4면 3, 40. 이게 틀렸네? 이제 144지. 160 안 나와. 틀렸어. 3번 보시면 마이너스에 390도야. 얘가 마이너스에 6분의 13파이냐 물어봤지. 얘 180도라고 그랬지? 약분하면 얼마? 30이니까 300. 맞네. 4번 보시면 12분의 파이지? 12분의 파이가 15도냐 그래서 파이는 180도야. 그러면 180을 12로 나눴어. 15 맞네. 5번 3분의 10파이지? 파이는 180. 그러면 얘는 얼마 돼야 돼? 600 나오지? 정답 나왔잖아. 2번. 그 다음에 부채꼴 여기까지만 어느 정도 나올게. 봐봐. 다시 앞으로 와서 136페이지 갑시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지. 그리고 넓이에 관한 거. 공식이 오늘 외울 게 좀 등장했어. 봐봐.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호의 길이를 A라고 잡읍시다. 그 다음에 반지름을 R로 잡고 요때의 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거기 첫 번째 공식이 나오지?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이 호의 길이 L에 관한 공식이야. 이 L. 호의 길이는 뭐냐면 중심각 반지름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얘들아.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요 세타라고 하는 건 얘 있잖아. 얘는 반드시 무슨 각이야? 호도법의 각만 가능해. 즉 호도법의 각일 때만 얘가 성립이 돼. 여기다 60분법 각 적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만약에 30도야. 30도야. 여기가 반지름 2야. 이거 구하래.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니?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L의 길이 구하려면은 이 반지름 2에다가 얘는 6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적어서 결과적으로 3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여기는 호도법의 각을 의미해. 그럼 요거 간단하게 증명해 볼까? 우리가 뭐 암기를 하려면 왜 그런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비례식으로 간단하게 증명해야 돼? 봅시다. 그럼 이게 전체 봐봐. 이 호는 일부잖아. 전체 원주에. 그럼 전체 원주는 전체 원주는 우리가 공식 2파이R이지. 2파이R. 그렇지 않니? 원주 구하는 공식이 지름에 파이 붙인 거니까 2파이R. 중심 봐봐. 전체 원주는 2파이R이거든. 그거는 이 중심각이 얼마일 때? 360도지. 그러니까 360도일 때 전체 2파이R이거든.
그러면 세타일 때는 이 호의 길이가 L이 되잖아. 비례식을 만들었어. 봐봐. 전체 360도일 때는 원주가 되니까 2파이야. 그러면 중심각이 세타일 때는 이게 되겠지. 비례식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L의 값을 구할 거니까 360을 우리가 이제 이걸로 적읍시다. 이제 호두법을 배웠으니까 2파이로. 그럼 여기서 요거 곱해주면 2파이의 L이지. 얘는 2파이 R 곱하기 세타가 되니까 2파이 날려주시면 바로 그냥 공식이 자연스럽게 나와. 이렇게. 그지? 그래서 호의 길이 공식은 바로 그냥 증명을 할 필요 없어. R 세타. 중요한 건 세타가 호도법의 각일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면적 공식이 있어. 면적 공식. 이 부채꼴의 면적은 거기 두 개 나와 있지, 공식이? 2분의 1에. R 제곱의 세타. 첫 번째 공식.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R 곱하기 세타잖아. 얘를 하나를 집어넣어. L을. 그럼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R 곱하기 L. 이게 되지. 얘는 R 곱하기 세타니까 얘를 이용하면은 여기 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비례식을 이용해서 바로 증명 가능해? 그럼 봅시다. 전체 반지름이 R인 전체 원의 면적 파이 R 제곱이지. 그러니까 중심이 360도일 때, 즉 얼마냐면 2파이일 때 360도일 때 파이 R 제곱이야. 그럼 얘는 중심각이 세타일 때는 면적이 라지 S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2파이의 라지 S가 파이 R 제곱의 세타가 되니까 약분시켜 주시고 S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이렇게 바로 유도가 된다 이거야. 그렇지. 얘도 뭐 유도하는 과정은 전혀 알 필요 없어. 면적 공식만 잘 쓰면 돼. 얘가 처음 여기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계속 종종 나와.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계속 막 섞여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암기 잘해야 돼. 다시 한번 봐봐. 호의 길이 어떻게 한다고? 호의 길이는 R세타. 그치? R세타. 그 다음 면적은 2분의 1의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의 RL. 요거만 좀 기억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 한번 볼게. 그럼 요거 적용시키는 거 한번 해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야. 6번 가볼게. 반지름이 4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지. 중심각의 크기 구하라 이거잖아. 첫 번째 중심각 구해볼게. 우리가 봐. 호의 길이 L은 R세타지. 첫 번째 공식. 그래서 대입만 해주시면 돼. 2파이가 4 곱하기 세타가 되니까 세타는 얼마? 2분의 파이구나. 그 다음에 면적 구하래. 두 번째 면적 구합시다. 면적 공식은 두 가지 있지. 두 가지. 2분의 1의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의 RL. 얘 이용하는 게 편하겠지? 면적은 2분의 1의 R 곱하기 L 요 공식이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파이 해주시면 돼. 4파이가 되겠지. 되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7번 문제 볼 건데 우리가 근데 좀 추가적으로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봐봐. 거기다 살짝 메모해 놓을까? 어차피 나중에 이거는 하겠지만은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이지.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이 있어. 면적의 최대. 면적의 최대값. 최대는 언제냐면 이거는 결론 알고 있으면 좋아. 중심각이 항상 일정해. 중심각이 2야, 2. 그 몇 년 전에 숭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단답이야. 이건 진짜 축복 받은 문제야. 내가 이거 막 그치? 둘레가 일정할 때 면적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고정적으로 중심각이 2라고 내가 그렇게 강조했거든. 근데 숭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단답으로 나왔어. 단답으로. 그치? 몇 사분면이 존재하는지 봐봐. 얘들아, 중심각이 2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1이 대략 몇 도라고 그랬니? 57도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럼 2는 대략 몇 도일까? 110 몇 도겠지. 그럼 몇 사분면에 있어? 2사분면. 단답으로 그렇게 나왔어. 1초 문제 아니니? 그치? 서비스 문제 아니야. 그치? 이거 결론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실제로 부채꼴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게 114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둘레가 일정할 때에는 이런 모양 나올 때가 여기가 대략 한 114도.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가 항상 최대가 돼. 부채꼴의 면적은. 증명도 가능해 이거? 근데 결론은 조금 알고 있자는 거지. 그럼 우리 필수의 7번 한번 해볼게. 지금 둘레가 8이거든? 봅시다.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있대.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둘레가 8이야. 그럼 요 반지름 있고 여기 L이라고 하면은 둘레가 8이니까 어떻게 적을 수 있니? 2R 더하기 L이 8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 둘레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둘레가 8이야. 그럴 때 부채꼴의 면적의 최대, 그때의 중심각도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지금 봅시다. 그때의 먼저 면적 구해볼게. 그럼 여기서는 R과 L이 보이니까 우리가 무슨 공식 쓸 거야? 면적 공식 중에서 두 번째 거 쓰는 게 좋겠지. 2분의 1의 RL 보이니? 그래서 면적을 내가 요 놈으로 구하겠다는 거야. 2분의 1의 R 곱하기 L로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에 최대 최소. 우리 고1 때 했잖아. 고1 때 이차함수 할 때 열심히 했던 거.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에 최대 최소 한 문자 속어지. 그러니까 내가 L은 뭐가 돼? 8-2R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R 곱하기 여기 8-2R을 집어넣으셔야지. 그러면 요거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R 제곱에 플러스 4R 요게 나오지? 그럼 요거 다시 이차함수 정리합시다. 4가 되지. 그러니까 R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돼. 이게 바로 면적이야.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R이 얼마일 때? R이 2일 때